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18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 입선 30명 등 모두 39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방역 지침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는 별개로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준비할 계획입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2일차인 5월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이용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서울역, 용산역 등 다중이용 시설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합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 사전투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격리 의무 유지 시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한국철도공사가 사전투표소 설치를 불허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감염병 등에 따른 격리자 등도 투표 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기부행위, 선거 브로커 등의 선거 범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선거 주장 등의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하고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실의 무단 침입, 불법 촬영 등 선거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모두 7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어떤 지역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입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5월 2일까지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관과 선거 사무 일정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와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시에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에 선거권만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해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의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18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 현장 같이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과천청사에서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거사진 공모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 모습,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참여, 공정의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내는 모습 등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현직 사진 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입선 30명 등 총 39명이 선정됐습니다. 선거사진 공모전 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너무 선거라는 좋은 주제로 또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건 또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 각 5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지난 4일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1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가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개강식은 옥미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의 축사와 김홍신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제1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분야에 관한 필수 과정과 경제, 사회, 인문 등 교양 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은 문은영, 조원용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를 비롯해 김영미 한국독립PD협회 위원장, 박정우 명지대 특임교수,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제15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5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의 자유 방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웹툰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 웹툰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에 1심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전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면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의 웹툰을 게재해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A씨가 웹툰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웹툰을 단순히 게재한 것에 그쳤고 웹툰이 게시된 기간이나 조회수 등을 비추어 선거 자유의 방해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인다며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후보자 및 그 선거운동원 등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하는 중대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7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추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신고서를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의 근무에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 공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 참관인을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5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 랩핑 등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홍보합니다. 선거일까지 부산역, 서면역, 부산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의 환승계단 등의 랩핑을 설치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정보를 게시합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성못 둘레길에 아름다운 선거길을 조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길에는 바람개비탑, 사각 조명 등 선거 슬로건 등을 게재한 장식물 등 다양한 홍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동에 살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저는 여기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에요. 저희는 원룸을 숭실대학교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원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즌이 있어요.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그때는 좀 많이 바쁘고요. 코로나 때 무지 힘들었어요. 2년 동안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안 해가지고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 부동산도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주로 학생들이 오면은 신축이나 좀 넓은 방에 싸면서 넓은 방을 찾는데 요즘에는 싸고 좋은 방은 사실 없습니다. 워낙 그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룸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이 크셔요. 학생들도 이제 저희가 소개할 때는 정말 부모 마음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가격 대비 괜찮은 방이다 해서 소개를 해주면 또 정말 부모 마음으로 해주는데도 또 학생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속상하죠. 보람은 멀리 저쪽 경상도나 뭐 이런 곳에서 부모님들이 전화 오셔서 너무 좋은 방 얻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이 잘 돌봐달라고 제가 사실 돌보는 건 아닌데 그런 전화가 올 때면 좀 보람을 느끼죠. 올해 2022년도에 이제 뭐 거의 반이 지나가는데요. 어느새 진짜 이렇게 지나갔네요. 2학기에 시즌이 돌아오는데 이 부동산 정말 좋고 친절한 부동산이야 하고 막 친구들 많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또 지방선거가 또 있다고 하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